최근에 주식시장 체력이 조금 약해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실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증시 현상들이 시장 체력이 약해지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 B2 투자 자금, 레버리지 투자 자금으로 인해서 증시 체력이 약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증시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 에 있어서 B2의 비중이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로 인해 가지고 시장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생각보다 큰 시장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자, 주식 시장의 무서운 비밀이 또다시 그 역사가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시죠. 저 뒤에, 그림 뒤에 있는 눈 보시면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자, 어떤 무서운 이야기가 있을까요?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B2 자금 규모가, 작년 3월 이후부터 해서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자, B2라고 하면은 참 다양한 개념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주식 시장, 즉, 증권사에서 직접 빌리는 신용융자가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용융자 말고도 다양한 레버리지 방법, B2 방법이 있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신용 대출이 있을 것이고, 또는 카드 빚을 땡겨와가지고 그것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는 엄마나 아빠한테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B2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대표적인 지표가 신용융자 잔고추입니다. 자, 이거는 거의 뭐 대표라고 할 수 있고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신용융자가 저렇게 늘어났다면 카드빚 내서 투자하는 것도 그만큼 늘어났을 것이고, 신용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하는 것도 그만큼 늘어났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용융자 잔고추이가요, 작년 3월 코로나 쇼크 이후 4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24조 원대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24조 5천억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수치 생각해보면, 자, 2020년 이전만 하더라도요, 10조 원만 넘어도, 야, 신용융자 정말 많구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2배 반 가까이 증가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 이렇게 신용융자가 증가할 때 고객 예탁금은 더 많이 늘어났죠. 더 많이? 금액으로는 더 많이. 비율로도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러한 점이 좀 이제 눈에 걸립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B2 조심하세요라고 이제 증시토크에서 이야기를 드릴 때, 우리 시청자님들의 댓글 중에는, B2가 늘어난 건 맞지만 예탁금도 감안해야 됩니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탁금이 늘어났으니까 신용융자가 어느 정도 늘어난 것,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인정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될 수준까지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올라왔습니다. 자, 최근에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35에서 40%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그 직전에 보게 되면 작년까지만 해도 3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죠. 예탁금이 증가했으니까 신용융자 증가하는 거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만, 자, 이제는 35에서 40%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화면상에 제가 빨간색 블록으로 쳐진 부분을 봐주세요. 그 영역이, 자, 30%, 35%를 넘어간 그 시기입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아찔하죠? 자, 2011년 차화정 랠리, 그리고 2015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5년 여름부터 해서, 2014년 여름부터 해서 2015년 여름까지 거의 1년 동안 중국 증시가 버블 상태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홍콩하고 중국 본토 증시가 같이 뭐 이렇게 열린다 해서 후광통 뭐 이런 것도 있으면서 중국 증시가 버블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시장이 좀 힘들게 됐죠. 그 직전까지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35% 선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2017년 그때 당시 강세장과 그리고 2018년에 묻지마
그 버블 장세가 있었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해서 묻지마 장세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 35에서 40% 후반까지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시장은 일시적인 변동이 제법 세게 발생하게 됐죠. 저는 이런 현상을 이제 일시적인 발작이라고 표현은 하곤 하는데, 자, 최근에 또다시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뭐 예전처럼 위기 수치까지는 아니지만, 경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35% 윗선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B2. 신용융자를 대표로 하는 B2 자금은 양날의 칼입니다. 좋을 때는 좋죠. 뭐 어떤 친구는 B2 해가지고 뭐 부자 됐어요. 좋죠. 강세장의 모멘텀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큰 부자가 되는, 하나의 엄청난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요, 자, 이 B2로 인해서 종목 단위에서 급락 파동이 발생되게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 회사 멀쩡한데, 갑자기 왜 이렇게 하락했지? 보면은, 어떤 특정 시간대에 쭉쭉 밀리는, 뭔가, 오버히트 하듯이, 매물이 쏟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B2 자금의 마진콜, 신용융자 마진콜이 발생하면서 묻지도 따지도 않는 그런 매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개별 종목 단위에서 급락 파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시장이 건강할 때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뭐 마진콜까지는 가진 않습니다만, 일시적으로 개별 종목 단위의 부담으로 그쳐요. 하지만, 최근 보면은 시장 체력이 지난 봄에 비해서는 약해진 게 보입니다. 보게 되면, 지난 상반기까지만 해도 기저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기대감, 이러한 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제가 증시 토크에서 자주 강조드린 것처럼 하반기 때는 여러 가지 기조 효과가 약화되면서 시장 체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시장 체력이 살짝 떨어지면서 바로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개별 종목 단위에서 보게 되면 얘 왜 이유 없이 이렇게 급락하지?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무서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인트로에서, 무서운 얼굴, 그 조각이라고 하나요? 저거 뭐죠? 이제 구리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미술 작품. 무섭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B2가 많은 상태에서는요, 시장 체력이 떨어졌을 때, 저 과도해진 B2를, 쭉 짜냅니다. 쭉 짜내요. 이거 마치 무슨 여드름 짜는 것도 아니고 고름을 짜내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듯이 쭉 짜냅니다. 작년 3월 코로나 사태 때 그랬죠. 10조 원대 육박했던 신용융자가 6조 원대까지 훅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요때 당시도 그랬고, 그리고 2010년 초반에 차화정 장세 끝나고 신용융자가 쭉 줄어들면서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뭐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죠. 자, 그런데 정말 잔인한 것이 이 주식시장입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들을 쥐어짠 이후에 주식시장은 도도하게 자기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이성적인 주가가 만들어지게 돼요. 비이성적인 주가가 뭡니까? 투자에는 기회가 되게 되죠. 이거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내가 B2를 많이 했는데 큰 수익을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장 체력이 약해지면서 슬금슬금 빠지더니 강제청산. 난 여기서 끝이에요. 주식 투자가. 그리고 강제청산 될 때 내 좋은 종목들이 뭐 이유 없이 투매되면서 주가를 폭락시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생존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만들 수가 있죠. 이게 아주 무서운 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잖아요. 시장에서 무조건 생존하시라. 그 이유가 혹시나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흑백 논리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주식시장 폭락이라는 얘기죠?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만약에 저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생각보다 잔인한, 좀 힘든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초반 차원장세 랠리 끝난 이후 2015년 그때 당시 짧지만 한번 사람 짐 빼놓은 이후, 그리고 작년 코로나 쇼크 이전 한두 해 동안 신용융자가 쭉 정말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면서 쫙 짜진 이후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증시 역사는 반복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불편한 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의 길을 걷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이야기 드립니다만 스트레스 테스트 꼭 하시라고 이야기 드리죠. 혹시나 주가 지수가 한 10%, 20% 빠졌을 때 내가 지금 견딜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인드적인 측면뿐만 아니고요. 레버리지 투자 금액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레버리지 투자 자금이 내가 견딜 수 없는 수준이다. 만약에 주가 지수가요, 10 내지 20% 빠지게 되면, 지수가 10에서 20% 빠지게 되면, 개별 종목 단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20에서 40%가 빠지게 됩니다. 요게 조정장에서 꼭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회복할 때는 빠르게 올라오죠. 그런데 이러한 정말 칼날처럼 날카로운 저런 하락이 발생했을 때 나의 레버리지가, 나의 B2가 혹시 나에게 상처를 주는가? 그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견딜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체크하시는 게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용융자를 하시는 분들, B2 하시는 분들 꼭 한 번씩 체크하시면서 현명하게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 드리면서요. 자, 우리 내일 증시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시장에서 생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